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박슬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사주의 마법. 네, 그 예고를 한번 해드렸던 주제고, 네. 한 몇 주 전에 영상에 자사주의 마법도 한번 다뤄달라는 그 댓글도 있었고, 예. 예, 그 우선 자사주의 마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와 연관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미가 뭔지 예. 살펴보고 그리고 사실 오늘 요것만 하는 건 아니고 뒤에 시간 조절을 제가 아주 잘 해가지고 예. 그동안 저희가 출연했던 영상에 달렸던 댓글들을 쭉 모아봤어요. 한 3개, 4개 정도 예. 유상증자 전환사채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꼭 시간 조절을 잘해서 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자사주의 마법은 우리가 자사주의 마법이 대략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언론에서도 꽤 자주 틀립니다. 이게 기사를 쓸 때. 그리고 그러면 이 마법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왜 문제라고들 흔히 얘기를 하는데 예. 왜 문제인가? 예. 마법을 잘 부리면 해리포터는 칭찬을 받는데 네. 자사주는 왜 칭찬을 받지 못하냐? 네. 그리고- 해리포터가 아니니까. 아하, 예. 그리고 그러면 이 마법을 풀 열쇠가 무엇이냐? 예. 요거를 뭐 조금씩 알아보고 뭐 아까 배틀이라고 하시는데 전혀 제가 배틀을 뜰 실력이 안 되고 김선 대표님한테는 네. 다만 이제 어떤 경우는 답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보면 학력고사식으로 말고 수능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런 뜻이에요. 네. 좋습니다. 저는 수능 세대거든요. 그래요? 두 분과 달리. 김선 대표는 학력고사 세대. 두 분도 제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먼저 언론 기사 한 2개를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네. 매체명이나 이런 건 지우고 그냥 그대로 언론에 표현된 얘기인데요. 네. 2가지 기사인데 다 자사주의 마법과 관련된 얘기고 첫 번째 기사에서 어떤 표현이 좀 잘못됐을까요? 자사주 뭔가 되게 마법은 둘 다 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 또 있는데 문제를 내니까 갑자기 긴장되네. 어? 수능식으로 네. 신주 배종의 결과다. 자, 뭐 기사를 쭉 맞는 것 보면 같아요. 자사주의 마법은 흔히 기업 인적 분할 시 지주회사 사업회사가 발생한 신주 배정의 결과다. 의결권이 네. 없던 지분은 의결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네. 조금 이것도 표현에 혼동이 있는데 일단 대충 넘어가고 두 번째 문장에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가는 자신들의 자사주와 지주회사의 신주를 맞바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자사주는 회사가 가진 주식이기 때문에 원래 의결권이 없죠. 의결권이 없어요. 자사주 자사주를 개인이 관로하고 갖는 거는 예.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네. 예. 오늘 일가 갖는 건 자사주가 아니고 오늘 일가의 주식이고 의결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주 또는 뭐 우리 예. 사주. 네. 네. 그리고 지주회사 신주 의결권인데 이게 뭔가 굉장히 혼동이 된 게 자사주의 마법이 있고 네. 현물 출자 유상증자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마법이 생기는데 그 2개가 뭔가 짬뽕이 된 기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린 거죠 지금. 잘못된 거고. 약간 이상한 것 같네요. 그 부분이. 예. 두 번째 기사는 보면은 이건 조금 혼동을 줄 수 있는 기사인데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는 인적 분할의 의결권이 생기는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서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표현을 해요. 사실 네. 이런 기사는 정말 이번과 같은 기사는 굉장히 많은데 네. 자사주는 상법에 따라서 의결권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사주는 예. 의결권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네.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을 하면은 이거는 마법이 아니고 초법적인 상법의 초법적인 반란이에요. 사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네. 얘기고. 예. 그래서 이 자사주의 의결권이 생기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사주의 인적 분할 과정에서 신설되는 신설되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신주가 생겼다. 배정되기 때문에 그 자사주는 의결권 계속 없지만 자사주에 배정되는 분할 신주는 자사주가 아니라 모회사가 가지는 자회사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권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차이고. 문제는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아는 분들은 당연한 줄 알고 네. 모르는 분들은 역시 또 모르는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던 사람은 계속 모르는. 하나하나 얘기해 보죠. 네. 네. 이런 표현이 문제가 있다. 예, 일단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먼저 또 말씀드리면 이게 자사주라는 것은 어쨌든 뭐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게 기업 분할 과정 그중에 특히 인적 분할에서 발생을 하는 것인데 네. 자사주는 사실 자사주가 마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자사주는 사실 사람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자사주 자체가 나도 주식인데 제가 그냥 의유화해서 자사주라 그러면 나도 주식인데 나도 배당을 줘라고 네. 요구하지 않아요. 자사주는. 자사주에 배당 안 한다는 얘기고. 배당도 안 하고 예. 의결권도 없고. 주주배당 유상증자를 할 때 나도 자사주 주식이고 주주인데 네. 나한테도 신주인석을 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네. 주주배당 유상증자한테 자사주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과묵해요. 배당도 요구하지 않고 신주인석권도 요구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소각을 하고 예. 또는 매각을 하고 딴데 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거나 없어지는 지워져 버리는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묵하고 조용한 녀석을 활용해서 마법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그 구조가 이제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특히 이제 계속 뭐 이 백브리핑에서도 저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물적 분할은 주주에게 안 좋고 인적 분할은 좋은 것이다라는 예. 약간 고착된 관념이 사실은 전제 조건에 따라서는 정반대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자사주가 과도하게 마법을 부리면 주주 가치의 변동이 네. 생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그 얘기고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업성이 안 좋은 회사를 떼어냈다면은 이거는 칭찬을 하는 이게 최근에 이제 대한제당이 사료사업부를 분할을 할 때 이렇게 했었고 예. 또 하나는 뭐 포스코는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네.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 상장을 안 하면은 주주 가치의 변동이 이론적으로는 없다는 이론과 현실이 맞아 떨어지는 네.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자사주는 과묵하네. 예. 듣다 보니까 네. 자사주는 네. 남편 같은 거네. 남편요. 남편이요? 의결권도 없고. 재밌는데요. 어떤 그 집에서 의결권이 없어 남편은. 배당을 요구하지도 않아. 그리고 어디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어디 가면 가야 돼. 그랬네요. 야. 네. 그래, 진짜 불쌍하다. 불쌍한 자사주. 자사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군요. 제가. 야. 그래서 자사주는 이제 기업 분할을 하다 보면 네.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이나 회사가 가진 자사주를 누군가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존속회사에게 이제 주는 거죠. 약간 지주회사와 홀딩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나누면 지주회사한테 주는 거죠. 대체로 네. 예, 지주회사한테 주는 네. 거죠. 주는데 그래서 포스코도 자사주가 있었고 그게 포스코 홀딩스로 갔어요. 다만 물적 분할 시에는 자사주가 마법을 부리지 않고 네. 그냥 의결권 없는 계속 과묵해지는 거예요. 과묵한 녀석으로 남고 인적 분할 시에는 마법을 부리는데 먼저 제가 표를 한번 보면 두 가지 표를 준비해 갖고 왔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네. 자사주가 없는 회사에 인적 분할을 하면은 예. 뭐 누구나 다 아시지만 대주주가 60, 소액주의 40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 분할을 하면은 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각각 6대4, 6대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나눠 똑같이 되는 갖는다. 거잖아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이게 이론적으로 인적 분할 후에 전후에 주주 가치 변동이 없다는 이론과 현실이 부합하는 것인데 반면에 자사주가 있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보면 네. 대주주가 42, 소액주주가 28, 자사주가 30이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없기 때문에 의결권 비율은 앞과 똑같이 대주주 6, 소액주주 4가 되죠, 그죠? 예.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인적 분할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주주 4, 그대로 가죠. 예, 그대로 가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사의 재산인 자사주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 줘야 되는데 이 자사주는 100이면 100 지주회사로 간다. 가죠. 그래서 존속회사로 예. 자사주가 가 있고 네. 이 자사주는 여전히 의결권이 없지만 네. 분할 신주를 존속회사 주주들에게 분할 신설회사의 신주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네. 이때 이제 자사주가 주주로서의 어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주주다 회사의 예. 재산이다라고 보고 여기에 분할 신설회사의 지분을 똑같은 비율로
나눠주는 거죠. 30%. 그래서 존속회사가 분할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사주가 아니고 존속회사 즉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주가 아니고 네. 따라서 의결권이 있죠. 받아온 자사주는 계속 의결권이 없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자사주의 그냥 단순한 마법이에요. 이게 이제 마법이라고 하는 네, 거죠. 왜 마법이냐? 그냥 특별하게 돈을 들인 게 아닌데 존속회사가 즉 지주회사가 신설회사의 지분을 30% 가지니까 네. 돈을 주고 산 게 아닌데도 가지니까 30%의 분할회사의 의결권이 생겨버렸다. 예. 갑자기. 예, 지분과 의결권이 같이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이걸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외워라 그냥. 외워라. 근데 굳이 안 해니더라도 그러니까 인적 분할 과정에서는 자사주도 일종의 주주라고 보고 거기에도 똑같이 다른 주주처럼 신주를 배정해 주는 거죠. 신설회사 그 비율만큼. 과묵하지만 예. 분할할 때는 그래도 너도 분할된다. 이때 존재감이 한 번에 딱 나오는 거죠. 아까 아빠로 비유하셨다면 아빠의 월급날 같은 그런 존재감 딱 나오는 거죠. 월급날 평상시에 월급날도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기 때문에 전혀 존재감이 없죠. 보통은. 남편들은 소각될까봐 소각시킬까봐 걱정이지. 뭘? 네, 존재감 잘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자사주의 마법이 왜 문제라고 하느냐? 네, 이게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이론적으로는 분할 전후에 주주 가치의 변동이 없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 이게 지금 보면 소액주주 28 계속 가지는데 뭐가 주주 가치의 변동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변동이 예.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은 의결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존속회사의 경우에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상황이 똑같이 유지가 되니까 의결권 네. 비율로 따지면 6대4 위하고 그대로 6대4가 되는데. 맞아요. 예. 근데 신설회사는 대주주 42에다가 소액주주 28은 그대로인데 존속회사가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받기 때문에 30의 의결권이 있죠. 지분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일반적으로 존속회사의 지분은 대주주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대주주 측 지분이 72가 되고 소액주주가 28이 되는 거예요. 네. 의결권 비율이 확 달라지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주 가치라고 했을 때는 주식의 어떤 가격도 있지만 주식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권리도 주주의 가치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결권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결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파생되는 권한들이 네.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은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자본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고 반대로 소수주주는 공정하다고 느꼈던 인적 분할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들이 목소리를 낼 의결권이 많이 줄었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결과만 보면은 인적 분할은 자사주가 마법을 부린다면 인적 분할이 결코 100%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자사주의 마법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소액주주들이 그러니까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 인적 분할을 하면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된다. 네네. 자동으로. 네네. 왜냐하면 의결권 없던 자사주가 일부 의결권이 생겨버리니까. 예. 화났네. 남편 화났네. 네, 알겠어요. 또 이게 왜 이게 문제인지를 몇 가지를 재밌는 해석이네요. 예, 몇 가지를 조금 더 들어보면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사주는 과묵하다 그랬잖아요. 네.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도 요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사주에는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유권 해석을 했어요. 오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학설이나 외국 입법례를 봤을 때는 자사주에는 이익 배당을 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는 것이 그렇지.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이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주식 배당을 봐도 네. 자사주는 제외하고 배당을 해주거든요. 네. 현금 배당도 마찬가지고. 바보죠, 바보. 자사주에 배당을 하면 그렇죠. 아빠가 가족 월급날 아빠가 월급 받아오는 걸로 가정합시다. 가족들한테 용돈을 다 나눠주면서 나도 나도 가족이니까 나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못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바보지. 용돈 나눠줄 때마다 배당 소득세를 내거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냥 내가 나 그걸 안 주면 내 돈인데 그렇지. 굳이 내가 나를 주고 배당 소득세를 내는 이 일을 뭐하러 하냐는 거죠. 배당도 그렇고 그러면 신주인수권 같은 거 신주인수권 일면 안 줍니다. 특히 이제 무상증자 할 때도 자사주에는 무상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인적 분할의 과정에서는 자사주의 분할 신주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의 마법이 생기는 거죠. 예. 일단 여기에서 약간 뭔가 이렇게 조금은 뭔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네,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쯤 말씀드렸는데 주식 매입 청구권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봤을 때 뭐 합병이라든지 영업 양수도 분할 합병에는 주식 매입 청구권이 주어지는데 네. 단순한 분할,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 물적 분할에서는 주식 매입 청구권이 없고 인적 분할도 일반적으로 없는데 예외적으로 인적 분할한 가운데 신설회사, 자회사가 상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상장으로 남으면 이거는 주주가치 변동이 있다고 보고 주식 매입 청구권을 준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뭐 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예, 회사에 네. 도로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식 매입 청구권인데 네. 그러니까 왜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에는 그럼 주식 매입 청구권을 안 주느냐? 네. 이것도 이론적으로 법리 해석을 해보면 이런 단순한 분할은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은 주주 가치의 분할 전후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식 매입 청구권을 안 주는 거거든요. 인적 분할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상관없어. 볼 수도 있겠네요. 너희들에게 피해가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피해가 없지 않다. 예. 그런데 아까 봤듯이 인적 분할했을 때 자사주의 마법이 발생하면 주주 가치의 변동이 생기잖아요. 의결권 지분율이 비중이 달라지니까. 낮아지죠. 소액주주 입장에서 낮아지네요. 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마찬가지. 물적 분할을 했는데 사업회사가 자회사가 상장을 해버리면 주주 가치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배정 청구를 안 주는 것도 네. 모순이고 예. 인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주가 마법을 부리는데 그 결과로 자회사에 대한 어떤 의결권 비중이 달라지는데 특히 인적 분할을 하면 일반적인 주주들은 자회사 사업하는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지주회사 지분을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회사의 어떤 가치가 중요한데 이 가치가 달라지는데도 주식 매입 청구권을 안 주는 거는 이론적으로 주주가치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는 변화가 생긴다. 그럼 이것도 어떤 규정이나 법 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 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왜 주식 매수 청구권은 네. 원래 이론적으로 똑같아야 하는 경우에는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이거는 달라지는 똑같지 않은 거 상황 아니냐. 네, 네. 말 되네. 그래서 말 되네요. 인적 분할을 했는데 자사주가 마법을 부리지 않는 인적 분할 또는 물적 분할을 했는데 자회사가 상장하지 않는 물적 분할의 경우는 네. 이론과 현실이 부합하는 거죠. 주주가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인정이 되는 논리인데 그렇지. 인적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가 마법을 심하게 부리거나 네. 물적 분할하는 자회사를 상장시켰을 때는 주주가치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 매입 청구권 안 준다는 논리가 모순되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자사주의 성격이 그럼 자사주가 주주인가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요구하지 않는 주식인데 네. 인적 분할에서는 신주를 왜 주는가라는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제가 뭐 법학 전문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과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상법이 일본 아까 엔화 보내주신 분 도쿄 예. 일본은 회사법이 있죠. 예. 일본 회사법에는 그래서 기업 분할 때 자사주의 분할 신주를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일본은 직접 그래요? 찾아본 건 아니고 네. 보고서에서 제가 봤어요. 제가 일본을 잘 몰라서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눌 때 기업 분 예. 이게 이제 회사면 이런 회사가 이렇게 하나 있다가 네네. 인적 분할을 하죠. 네네. 그럼 이렇게 이제 회사가 분할되는 거죠. 네네. 이 분할하는 이유는 하나를 지주회사로 만들고 하나를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분할하는 왜 그냥 이렇게 만들려고. 네. 그런데 2층에 있는 지주회사와 1층에 있는 사업회사를 연결할 수 있는 지분이 있어야 네. 그게 이제 한 덩어리로 돌아다니는데 네네. 그 연결하는 이 지분이 바로 원래 있었던 이 지주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자사주의 근데 분할 신주가 배정이 일본에서는 되어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할래요 하더라도 이 연결고리를 네가 돈 주고 살아. 돈 주고 돈 주고 사라. 사는 사주 원래 있었던 자사주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아하.
야, 그럼 일본에서도 없는 거 보면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 모양이네요. 진짜. 논란이 있는데 제가 그 또 반론도 소개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론도 예. 사실 들어보면 또 타당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사주의 마법을 인정해야 된다. 일단 느슨한 반론, 저는 이거는 조금 약간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러니까 자사주의 마법을 부린다. 그러니까 자사주로 인해서 의결권 변동이 아까처럼 생긴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 이게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똑같이 42대 28이 되잖아요. 존속회사 지분을 누구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결권의 변동이 사회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존속회사 그러니까 중립이다. 라고 하면 의결권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속회사가 가진 지분을 대주주 거다라고 그렇지.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우리 회사의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좀 느슨한 해석이다, 좀 안일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컨트롤은 대주주 측에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사주를.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지분율 많은 사람이 움직이겠지요. 네네. 움직이겠죠. 네. 근데 더 좀 조금 반론이 또 하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사주 마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네. 보면 자사주란 것이 회사의 자산이고, 네. 근데 이런 자산에 아까 배당은 자기가 배당 결정하니까 자기한테 다시 돈 주는 거는 멍청한 행동이니까 네. 예, 사실 예. 안 해도 되는데 신주인수권도 사실은 굳이 따지면은 이렇게 내가 받으면 또 이건 자사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의결권 그렇죠. 없는 예. 자사주가 신주인수권을 받으면 그런데 분할 신주라는 것은 내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지주회사면 자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의결권도 있고 배당 권리도 있고 다 생기는 거잖아요. 자사주라고 그것까지 배제하면 되는 거 예. 안 되는 거 아니냐? 회사의 자산인 자사주의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면 결국 회사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즉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자사주 마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아하. 핵심 논리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논리 때문에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커트 당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근데 하고 있어요. 그게 매우 그 타당한 반론인 것이 예.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원래 이런 회사가 음. 인적 분할을 해요. 이렇게. 네네. 그런 다음에 얘는 지주회사, 얘는 사업회사를 한다. 이렇게 정하면 이 지주회사가 이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뭔가 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간에 네. 제가 꽂은 네. 이 볼펜 같은 게 이 볼펜이 자사주라는 거거든요. 원래 자사주를 네네. 이렇게 연결고리를 쓰려고 하는 네네. 건데 네네. 이 연결고리를 쓰지 마라. 니네 자사주는 이렇게 그냥 여기다 담아두는 거지 연결고리를 쓰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럼 저희는 어떻게 연결합니까? 위에 있는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분을 직접 사. 돈을 꿔오든 뭐 어떻게 하든. 네네네. 그래요? 이제 그것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마법을 못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 그럼 이 자사주 필요 없으니까 이걸 팔지 뭐. 누구한테 팔아요. 시장에 팔든. 그럼 돈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은 여기 생긴 지주회사 돈이니까 사업회사를 사면 되잖아요. 지분을. 그냥 이거 여기다 꽂아 주시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걸로 라고 하는 게 현재 법인데 안 돼. 이게 자사주의 마법이 안 돼. 라고 하면 이 자사주는 니네가 그냥 갖고만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얘가 이걸 팔아서 생긴 돈으로 다시 이걸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금지해봐야 금지할 수 없는 거라고요. 자사주를 팔아서 이걸 사업회사 지분을 사면 되니까. 그러니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사업회사 지배하는 용도로 쓰지 말라고 하는 법을 백날 만들어 봐야 하려고 하면 한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예를 번거롭기만 하죠. 들면 예를 들면 이게 그걸 인정해 주더라도 어쨌든 소액주주의 의결권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네. 그러면 자사주를 인정해 주고 그래 신주 가져가라. 볼펜 연결고리를 인정해 준다. 네.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은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왜 똑같은 갑자기 어느 날 내 의결권의 비중이 왜 줄어들어? 그러니까 의결권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도 네. 자사주라고 하는 게 어차피 회장님 맘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전제 하에 원래 의결권이 없었던 자사주가 의결권이 생기면 이 회장님 맘대로 쓰시네요라고 하는 네. 건데 네. 그 말은 그럴 거라면 주식회사에 투자하지 않아야 돼요. 회장님 주식도 한 주, 내 주식도 한 주 이게 동등한 게 주식회사의 원리인데 아이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주주 지분이 원래 좀 네. 프리미엄도 있고 회장님 네. 맘대로 네. 하시는 거죠. 회사 경영을 왜 원래 회장님 맘대로 하시잖아요. 라고 해서 그건 부당합니다라고 하려면
주식시장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어차피 그건 의결권 대결하는 건데.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와서 나도 한 표, 회장님도 한 표, 회장님 몇 표 있습니까? 이거 하는 게 부주계좌인데 의결권이 이게 자사주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회장님 지분 아닙니까? 예. 이건 부당합니다. 네. 라고 한다면 그 룰 자체를 그러면 회사에 있는 모든 게 다 회장님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시간 변경을 제가 잘해야지 이게 피드백을 할수 있어가지고 그만 맞습니다. 얘기해라. 그런 뭐. 그 논리가 이제 그 논리가 자사주 반론인 마법을 거예요. 옹호하는 네. 논리의 네. 핵심인데 진짜 핵심이 아까 그 나왔던 회사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것 때문에 계속 커트가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안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이 법안에 적용이 되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상법은 모든 회사,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금 현재 자사주 마법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2개가 네. 있습니다. 어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일단 공정거래법이에요 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대기업 중에 어디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라고 해서 자산 총액 10조 예. 적용하는 것이고 예전에는 이전 국회 20대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으로 해서 자사주의 분할 신주를 지급하는 걸 원천 금지하는 법안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안이었고 지금 공정거래법. 근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분할하는 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죠. 존속회사가 분할에 설립하는 회사, 자회사,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을 받는 경우에 네. 존속회사는 해당 신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또 밑에 신주는 배정 받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 밑에도 이제 똑같아요. 자, 이게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네. 신주 배정까지는 오케이 의결권을 이제 그 인정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네. 자사주의 분할 신주 자체를 배정하지 못하게 만들면 인적 분할을 하는 목적인 지주회사인데 이게 그러면 존속회사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사야 돼요. 이제 30%를 사야 되거든요. 상장회사 네. 네. 기준으로 네. 비상장에서는 50%를 사야 되고 비상장에서야 뭐 살 수 있다 그래서 상장에서 30% 산다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사실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 대입해 보면 그러면 지주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좋은 것이냐?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살려고 한 5조 원씩 막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생돈 써가면서 쓰면 네. 결국 지주회사는 이익이 그러니까 배당을 줄 현금이 바닥이 날 테고 네. 또는 차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날 테고 그러면 지주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죠 이게. 자회사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계속 매입을 해주면 사실 좋긴 해요. 예. 자기네 회사 주식이 어차피 지주회사 사가는 주식은 유통물량으로 안 나올 테니까 예. 자회사 입장에서 좋아요. 지주회사와 자회사 주주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법안의 얘기는 배정까지는 오케이. 배정까지는 오케이라는 얘기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30%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걸 충족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사주에 배정된 분할신주를 활용을 해도 괜찮다 지금처럼 네. 예.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뒤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지 자회사에 아까처럼 의결권 변동 그러니까 주주가치 변동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사주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신주를 배정받고 네. 그걸로 볼펜 역할을 해서 네. 30%의 지주회사 자회사로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네. 근데 대신 의결권은 행사하지 마라. 네네. 그 말이에요? 30% 네. 받는 것까지 인정해 준다. 네네. 그것도 회사의 지분으로 인정은 해 준다. 네네. 근데 의결권은 하지 마라. 그건 마치 숟가락을 구입하는 건 오케이. 그걸로 밥을 먹지는 말아라면 그 숟가락을 뭐하러 구입합니까? 즉 자사주라고 해놓고 네. 지분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네. 의결권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자사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은 충족할 수가 있고요. 예. 뭐 의결권 기준이 지분 충족할 수 있고 뭐 대신 이제 신설회사의 의결권 변동이 생기는 것은 막자라는 것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절충안인 거죠. 사실 컨셉은 다 알겠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법 바꾸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요게
이게 하고 나서 네. 분할 신주 네. 예전에는 그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썼던 요 볼펜을 네. 의결권은 없는 걸로 하여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를 팔고 까짓거 의결권 없네. 팔고 새로 사오면 새로 되는 건 생긴 돈으로 시장에서 새로 사. 새로운 이런 걸 갖고 꽂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못 막으면 야 이렇게 만드는 게 꼴성 그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거를 매각하는 것도 그러면 안 되냐? 그럼 그건 어차피 매각할 수 있는 거 회사에서 기계파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럼 새로 주식을 사서 꽂으면 똑같은 돈으로 네. 번거롭기만 하지 이걸 어떻게 막겠냐는 컨셉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 의견입니다만 네. 애초부터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최초에 이 덩어리인 분할 전에 네. 사업회사와 지주회사가 한 몸이었던 이 회사가 자사주를 사는 순간 생기는 거예요. 이 자사주를 갖고 그래. 있기만 하면 네. 이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쓸 때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뭐 이걸 못 쓰게 하면 이걸 팔아서 이 돈으로 새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거라서 법을 바꿀 때 이게 싫으면 자사주를 살 수는 있다. 산 후에 1개월 안에 소각해야 된다. 반드시 자사주는 소각용으로만 사지 다른 용도로는 쓰지 마. 주가 부양용으로 쓰려면 사서 소각해 언제든지 그래야지 사서 이걸 남 주는 것도 되고 뭐 팔아서 돈으로 쓰는 것도 되고 이 분할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된다고 해놓고 네. 분할한 후에 요거는 얘만은 의결권이 없어라고 법을 만들어 봐야 그럼 이거 낼름 팔아서 이 돈을 이거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자사주를 방법도 사면 있는데 소각용으로만 사라고 법을 시간 바꿔야 좀 된다. 부족해서 오늘은 컵 광고 있냐? 컵 사용 금지. 마술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마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자사주에 자사주라는 대한 게 회사 규정은- 돈으로 사는 거라서. 참고로 그래서 자사주에 대한 법을 그렇게 규정이 바꿔야 되는 사실 거예요. 네. 과거에는 되게 엄격했죠. 말씀하신 대로 소각용으로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네. 몇 개 제한이 있다가 음. 몇 년 사이에 이제 좀 많이 지금 완화가 또 되어 있는 상황이 법이란 게 늘려 쪼였다가 풀었다가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네. 그래서 아까 제출된 법안에서 보면 두 법안이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른 게 이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자사주 맞교환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최근에도 보면 금호석유화학하고 OCI가 자사주를 맞교환했어요. 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하. 이게 왜 이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는 왜 이걸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은 네. 맞교환을 해서 서로 같이 우리 한 편이야라고 네. 약속하는 행위는 네.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인데 그러면 5%룰 공시에도 안 맞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그런 걸로 이제 금지하자는 건데 그러면 이런 법안들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이건 사실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근데 다만 이런 자사주의 마법에 초래하는 문제점, 뭔가 네. 법이 아까 좀 상당히 모순되는 점도 있다는 것들이 점점 알려짐으로 해서 또 하나의 논의의 이게 이 법안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취지에서 한번 알아봤고 네.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보면 사실 자사주의 마법이 1차적으로 있고 그 뒤에는 이제 현물질자 유상증자라고 해서 또 한 차례 이제 예, 그런 과정이 있는데 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공정위에서 냈던 표를 제가 약간 재구성한 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이제 지주회사 인적 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해왔던 과정이에요. LG가 사실 자사주의 마법 네. 이제 그 시조죠, 시조. 그래서 아, 자사주 인적 분할 전에 자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들. 이만큼 가지고 있다. 파란색. 네. 예, 이게 이제 마법을 부리는 거죠. 분할 전에 아하.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이만큼 가지고 네. 여기서 나중에는 지금 이 항목과 이 항목은 뭐냐면은 이제 총수일가는 본인들이 인적 분할 과정에 가지고 있던 자회사 지분을 지주회사로 넘기고 네. 지주회사는 그 대가로 총수일가에게 자신들이 신주를 발행해 주니 네. 총수일가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높아지고 예. 자회사의 지분율도 이제 높아지고 이게 이제 2차 마법이죠. 현물질자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해왔고 보시면 이제 분할 전 후에 지분율 차이가 많죠. 어떻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 인적 분할을 합니다. 보면 차이가 그래서 마법이 일어나요. 네, 마법이 일단 1차적인 마법은 요 항목이에요. 네.
지금 요 항목 예. 분할 전 그러니까 그 그래서 자사주가 그대로 해서 자사주만큼 지분율이 생기죠. 예, 자회사 네. 지분이 생겨요. 근데 네. 이것만 가지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못 충족시키니 네.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는 총수일가 지주회사 지분도 가지고 있고 인적 분할하면 자회사 지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네, 네. 이 총수일가 입장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자회사 지분을 바꾸는 거죠. 지주회사한테 바꾸는 거죠? 주고 아. 현물로 주고 그래서 현물 출자 네. 대신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유상증자.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해서 현물 출자 유상증자. 총수일가도 그렇고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분을 지주회사한테 주고 지주회사도 역시 유상증자를 하는데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예. 총수일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분을 받는 거고 현물로 출자 받는 거고 그 대가로 신주를 주는 거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차로 이제 그래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이 높아져서 공정거래법 규정을 충정하고 대신 총수일가는 이제 지주회사만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딴 다 지배를 할 수 있으니까 지주회사 지분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네. 그것도 압도적으로 높아지죠. 압도적으로 높아지네요. 자사주의 마법을 가장 극대화한 게 이제 이런 거죠. 한진중공업, 뭐 코오롱, 현대중공업, 뭐 아하. CJ 보면 자사주가 그 20% 육박하는 네. 자사주가 많을수록 마법의 힘이 위력이 세지는 거죠. 강력해지고 뭐 그런 옛날 오늘 하실 말씀 많죠? 타세요. 예. 컵 금지. 뭐한 10분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은 모양인데요. 10여 분 남아가지고 예. 이제 자사주 마법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동안 나왔던 댓글에 대해서 좀 다들 네. 댓글이요? 예. 아니 하십시오. 아니 뭐 이제 하십시오. 예.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십시오. 1분 참어, 정도, 참어. 한 1분 정도 드릴까요? 네. 네, 하시고 시간 남으면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기억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출연했던 영상에서 예. 댓글이 달린 것 중에서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다른 또 중간중간 제가 답변을 해드린 것도 있고 못 해드린 것도 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한 3개네요. 4개 정도 되는데 네. 하나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아하. 유상증자 관련해서 네. 굉장히 통일버핀. 질문이 많아요. 이게 아이디, 통일버핀님, 불량공주님, 네.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초과 배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신주 매매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이라고 생각되는데 신주 네. 인수권이 있는 경우 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실권주를 일반 공모로 재판매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케이스는 지금 시간이 없고 예.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초과 청약이라는 것은 초과 배정, 초과 청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그 주주 배정은 주주들이 가진 지분율만큼 신주를 받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가진 주식 수 곱하기 신주 배정 비율을 하면은 네. 그러면 신주 인수가 10개가 있다. 공식대로 그러면 딱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10주를 신주를 청약하는 건데 네. 초과 배정은 거기에서 한 주당 보통 한 0.2주 그러니까 20%를 더 초과해서 청약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초과 배정 또는 초과 청약인데 네. 이거는 자본시장법이나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의무가 아니고 회사의 선택이거든요. 선택이고 다만 더 줄 수 있는 거, 더 줄 수 있는 거. 청약권을 더 줄 수 있는 거 100%가 아니라 120%를 줄 수 네, 있는 것은 네. 회사의 선택이다. 다만 네. 이거를 이 선택은 실권주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실권주를 일반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초과 청약을 넣어야 돼요. 네. 회사 입장에서 뭐냐면은 엄밀하게 실권주는 그러니까 주주 배정 후에 남은 주식 못 팔고 남은 주식은 네. 재판매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법의 원칙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왜 재판매하면 안 되느냐? 주주 배정은 주주들 사이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전후에 뭐 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청약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누구나 청약할 기회가 있다면 주주 배정 전후에 지분율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네. 근데 실권주라는 것은 누군가 들어오면 변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판매하면 안 되는데 판매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과 청약을 넣거나 또는 증권사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증권사가 그래도 남는 실권주를 다 사드리겠다. 잔액 인수라고 하는데 잔액 인수를 하거나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있으면 실권주를 판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과 청약을 넣는 이유는
실권주 일반 공모에 네. 판매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조건이 같이 붙는 거예요. 초과 청약은 선택이지만 실권주 일반 공모를 위해서는 초과 청약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듯이 초과 청약과 잔액 인수 중에 하나는 같이 해야지 실권주를 네. 판매하는 것이고 이거 없으면 실권주 일반 공모 못하고 주주 알겠어요. 배정해서 끝내야 된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신주 인수권이 이제 주주 배정에서는 주어지는데 신주 인수권을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청약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신주 인수권을 팔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팔아도 네. 상관없지만 팔아야지 어떤 권리락에 따른 손실도 보존할 수 있고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현금을 챙길 수가 있는데 신주 인수권을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보장은 해야 되고 네. 다만 보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상장 거래 그러니까 주식처럼 상장을 시켜서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길만 터주면 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이제 상장 거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 네. 요에 대한 답변이고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보호 예수는 아, 우리 일반적으로 다 걸립니다. 불량공주님 질문이네요. 예. 그러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최대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이때는 최대주 변경이 예상이 되는 제3자 배정이면 그 배정으로 증자에 참여하는 그 주주는 네. 6개월간 기본적으로 의무 보호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것보다는 더 많은 케이스가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좀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증권신고서를 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네. 면제를 받으려면 1년간 제3자 배정 대상자들의 주식이 의무 보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도 많지만 이거는 이제 최대 주주 변경 공시 예정 공시가 같이 나오고 네.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런 공시는 없지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증권신고서가 안 나왔다. 그럼 1년간 의무 1년간 보유하는 의무 걸로 생각하면 된다. 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시에도 실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환사채 제가 말씀드릴 때 했던 게 이제 전환사채는 전환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는 즉 리픽싱이 들어가는 게 있죠. 핵심인데 증발공이라고 해서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은 예. 최초 발행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70%까지 7,000원까지만 시가가 하락했을 때 리픽싱을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정관에 따라서 회사의 규칙에 액면가까지도 가능하다 리픽싱이 예.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액면가까지 전환 갈수 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아. 떨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떨어지기만 했고 올라가지 못했는데 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조항도 생겼고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공시가 되는 전환사채 공시들은 상향 네. 리픽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상향 조건은 최초 발행가의 10,000원까지 네. 10,000원까지. 그러니까 즉 리픽싱은 100에서 10,000원에서 7,000원 그 사이 100에서 70% 사이에서 왔다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정관에 액면가까지 있으면 액면가까지 있다. 정관에 액면가 리픽싱 조항 액면가까지 넣는 회사들은 사실은 조금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굳이 뭐 정관이라는 게 특별계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바꿔서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면밀하게 보실 필요는 있죠. 액면가까지 무섭네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끝났습니다. 답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과학이군요, 과학. 예. 이렇게 자잘자잘을 하지만 뭐 하여튼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 것들이 많으니까. 네. 예.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요. 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신 얘기 하세요.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사주 마법이라는 네. 거가요. 예. 저는 이거 뭐 어떻게 막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지만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저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애초부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주회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맨 위에 회장님 개인 회사가 있으시고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을 지배하는 건 괜찮은데 지배하려면 100% 지분을 다 갖고 지배를 해야지 있는 거 다 찌개서 30%만 갖고 30%만 갖고 또 30% 갖고 30%만 갖는 이게 허용이 되면 네. 맨 위에 있는 한 명이 그냥 완전히
그 금을 끌어당기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적으로 금지였어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허용하고 중간에 막 한 30%만 받아도 되고 막 이거 가지고 자사주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느냐 되게 했느냐 이 편법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재벌들은 순환 출자하잖아요. 순환 출자해서 어차피 회장님 지분 가지고 얘가 이게 돌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엔 차라리 그림이라도 깨끗하게 해라. 네, 그런 취지였죠. 그런 취지였던 거예요. 맞아.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거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런 자사주의 마법이 가능하냐? 네. 다른 나라들은 순환 출자하는 게 드문 거니까 뭐 했다 하면 다 이런 재벌들이 다 순환 출자 이렇게 뱀처럼 또아리 만들고 있으니 이거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얘네들 보고 이걸 바꾸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바꿔 이씨. 그러면 바꾸겠어요 이게? 다른 뭔가 물꼬를 틔워주는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바꾸죠. 예. 그래서 이게 순환 출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말도 안 되지만 어차피 회장님이 쥐꼬리 지분으로 계열사 다 지배하는 건 어차피 똑같고 이걸 못 막고 그래도 모양새는 지주회사로 해놓는 게 하나가 뻥 터졌을 때 다 다다다다닥 터지는 것만큼은 낫겠구나 싶어서 만든 차선책이라서 네. 그게 아마 당연히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구멍을 인센티브로 지주회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 재벌들은 지주회사로 바꿀 때 예를 들면 이 지분을 팔고 저 지분을 사야 되잖아요. 네. 재벌 회장님은. 네. 즉 사업회사 지분을 팔고 지주회사 지분을 산다고요. 그럼 사업회사 지분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우리도 집 한 채 팔고 떠난 집 하나 살려면 집 한 채 팔 때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양도세를 이연시켜준다니까요. 지금 내시지 않으셔도 돼요, 회장님. 네. 나중에 만수무강 하시다가 그거 나중에 파시게 되면 그때 내세요. 네. 하는 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거 말도 안 되죠, 사실은.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인센티브 안 주면 안 하니까? 그냥 저희는 뱀처럼 또아리 틀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랍니다. 뭐 맘대로 하세요, 뭐. 진짜 그러니까 진짜 문제야.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 만든 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맥락으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어쨌든 회사 돈 그게 오너 돈이 아니잖아요. 회사 돈 가지고 자사주 사서 처음에 자사주 살 때는 주주를 위한 겁니다. 이러면서 회사 돈은 왕창 써. 그래서 자사주를 사.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 의결권 행사용으로 쓰는 거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돼야 돼요. 따져보면 진짜 자사주를 살 문제가 때는 있어. 반드시 소각하는 용도로만 사야지 자사주를 사서 이걸 주주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맞아. 그냥 본인 지지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네. 대통령이든 뭐 anyway. 그런데 그거를 허용 안 하면 이제 안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SK가 지주회사 만들기 전에 네. SK는 SK였지 지주회사 체계가 아니었잖아요. 네. SK가 자사주를 한 1조 원어치 샀어요. 한 10년쯤 전에.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4억을 팔았다니까? 4억을 판 돈 1조 원으로 자사주를 샀고 돈이 없으니까 4억은 그냥 월세 다시 냈어요. 네. 판 네. 사람한테 네. 우리가 계속 여기서 월세 내고 살게요. 예. 그런 그 자사주가 여윳돈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지주회사 체제를 바꾸려고 그 자사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 거라고. 예전에 SK하고 소버린하고 싸울 때 소버린의 굉장히 간략한 주장이 뭐였냐면 왜 우리가 SK를 공격하는 줄 아냐? 그래서 지배 구조를 보여주면서 넌 이게 이해가 가니? 너무 지저분하잖아.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뭐 공격했던 게 그랬었죠. 그래서 지배구조는 참 문제가 있어요. 자사주는 지배구조는 문제는. 그렇죠.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면 이 자사주는 회장님이 맘대로 쓸 수 있는 건데 네, 네. 그럼 마치 뭐 회사 돈으로 회장님 사택 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지주회사로 바꾸려고 하는 거는 그냥 봐줄게. 지주회사는 어쨌든 그림은 깔끔하니까 어쨌든 명확해지니까. 뱀 또아리보다는 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 재벌들을 다 없앨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런 구조죠. 그런 구조. 왜 자사주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죄송합니다 저희끼리 얘기해서 아닙니다. 그래도 5분이 남았네. 뭐 광고할 거 없어요? 헨리 커튼 어때 우리? 헨리 컨튼 말고 이 저희가 드디어 미국에서 원단 수입이 돼가지고 네. 저희 후드티 판매가 다시 시작됩니다. 저희 그 채널에 스토어라는 계정
저희 홈페이지 계정에 들어가서 스토어를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 살 수 있으니까 어 소장님이 오늘 드디어 디자인한 거예요? 백그라운드 브리핑? 이거는 사실 희귀 아이템, 아, 백그라운드 아이템. 이거는 약간 잠깐만 읽어서 봐요. 삑살이 난 기왕한 거. 뭐 자 이렇게 이겁니다. 아주 따뜻하고. 네. 이거 오늘부터 다시 판매되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대략 원가에서 네. 한 벌당 10,000원 정도 붙였어요. 네. 야, 장사를 원가를 공개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막 공개해도 돼?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막 말을 이말저말 하다 보니 막 나오는 거야. 네, 네. 예. 이것도 네, 이게 시중에서 어디 만들어서 잘 찾아보시면 10,000원 싸게 파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것도 홈쇼핑 분위기였습니다. 네. 예. 더 뭐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네, 이제 끝낼까 그냥? 아니 막 말씀하신 대로 지주회사는 사실 정부가 독려하는 정책이고 네. 전환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준 게 아까 말씀했던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할 때 과세를 2년 그러니까 지금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수년 동안 이게 원래 일몰이 있었는데 일몰을 연장해 가면서 네. 했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긴 했어요. 이제 원래 올해까지 그래서 일몰인데 이제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대신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할 납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것도 일단 혜택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주회사로 바꿀 땐 다 바꿨죠 이미. 예, 그래서 사실 바꿀 때는 대부분 바꿨고 안 바꾼 것이 뭐 또 많기는 하죠. 삼성, 현대차, 한화, 뭐 신세계 뭐 등등은 아직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안 바꿨는데 지금까지 안 바꿨다는 것은 안 바꾸겠다는 거죠.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 이 지주회사 이 자사주 마법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입장이 있어요? 금융당국은 어떻게 봐요? 뭐 지금까지 법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주는 걸 눈 감아 주겠다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우리도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네. 이게 금융당국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위원회 네. 이 소감 법령으로 개정안이 올라오지가 않으면 자본시장법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 지금은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으로 올라오잖아요. 법무부나 공정위원회.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적극적으로 막 본인들 유권해서가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뒷북이에요 뒷북. 이미 지주회사로 바꿀 때 전환할 다- 거는 다 다 했는데 전환했고 뭐. 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 팔고 지주회사 살 때 네. 사업회사 파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2년 이제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지주회사로 못 바꿔요. 그 예. 세금 어떻게 다 내요. 예. 그리고 예. 그 자사주의 마법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없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또 뭐 있을 수는 있으나. 하여튼 저는 마음에 안 들어. 자사주 사서 마법을 일으켜서 지분율을 확대하는 거는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의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을 걸? 그러니까 나쁜 것이 본인의 회사가 아니니까. 근데 오늘 하여튼 뭐 저는 하여튼 오너들은 마음에 안 들어. 인적 분할이라는 게 딱 근데 양비론 양분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사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인적 분할도 자사주 마법을 세게 부리면 주주가치 훼손이 있고 물적 분할도 반대로 주주가치 훼손이 덜한 방법도 있다. 라는 있겠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사에서 뭘 하는 건 다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말고, 네. 영업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말고 이렇게 뭐 붙이고 떼고 하는 건 회장님한테 유리하니까 한 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럼 회사 가치는 대부분. 또 붙이든 띄든 대부분. 회사 가치는 똑같죠. 네. 붙인다고 회사 가치가 늘어나면 다 붙이니까. 그래서 진짜 소액주주들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맞아요. 동일한 진짜. 상태에서 괜히 붙이고 떼었다는 건 회장님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인데 예. 당연히 그 높아진 만큼 소액주주 가치는 이렇게 붙이나 저렇게 띄나 오너는 얼마나 싶겠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다 바꾸고 싶겠어요. 근데 최소한 눈치라도 보는 구조는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눈치라도 보게 하려면 자꾸 뭐 언론에서도 쓰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아니면 뭐 주총 있으면 전자투표에서 반대도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반대가 많이 나왔어? 하면서 깜짝 진짜. 놀라게 네, 그런 그렇죠. 거라도 좀 있어야 그러니까 돼요. 다 전자주총하고 제발 주총에 참석합시다. 네. 그래서 반대 확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여서 슬쩍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있어야 돼요. 새해는 우리 전자주총에 꼭 참석하기 캠페인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백브리핑 구독하기 둘 중에 하나는 하자고. 네, 그거 좋네요. 네, 둘 중에 편하신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